이번 시간에는 백엔드 서버와 통신을 하는 것에 대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말한 것처럼 S로그 프로젝트는 백엔드 서버와 REST API를 이용한 통신이 필요합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이런 AJAX 통신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패치라는 자바스크립트 기본 API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방법으로 Axios라는 외부 플러그인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본 패치도 괜찮지만 Axios의 경우 좀 더 다양한 옵션들이 있어 서버와 통신하는 데 있어 많은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이번 프로젝트에는 이 Axios를 이용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터미널 창에 npm install axios 명령어로 Axios 패키지를 설치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터미널 창을 열어주시고 터미널에서 npm install axios라고 해서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마찬가지로 package.json에 보시면은 우리가 설치한 Axios 패키지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 Axios의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본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이 Axios 다음에 원하는 REST와 주소 그리고 옵션 등을 넣어서 호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런 기본 사용 방법을 Axios를 그냥 사용할 경우 중복되는 코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중복이 되는 부분은 URL 주소와 헤더로 전달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중복되는 부분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면 아마도 좀 더 깔끔하고 생산성 높은 작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을 따로 함수로 만들어 사용하면 다음과 같이 코드량이 확 줄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런 중복 처리할 기능을 만들어 볼 텐데요. 이를 위해서 src 폴더 아래 서비스라는 폴더를 만들고 이 안에 api.js라는 파일을 또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src 아래 새 폴더로 서비스라고 폴더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 api.js라는 파일을 만들고 이제부터 이 api.js라는 파일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로 만든 api.js를 파일을 열고 우선 임포트로 Axios를 가져온 다음과 같은 4가지 함수를 만들겠습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 조회에 사용할 get API를 만들겠습니다. 여기에 매개 변수로 pass, access 토큰을 설정하겠습니다. 이때 한 가지 주의 깊게 살펴볼 것으로 함수의 매개 변수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매개 변수를 빈객체로 할당하는 형태로 설정하면 함수를 호출할 때 사용되지 않는 매개 변수들이 있어도 오류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API 호출은 경우에 따라 매개 변수를 인자로 넘기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put 메소드를 호출할 put API를 만들고 매개 변수로 pass, data, access 토큰을 설정합니다. 이때 데이터의 경우 기본값이 객체입니다. 이어서 post 메소드를 호출할 post API를 만들겠습니다. 매개 변수는 pass, data, access 토큰을 설정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delete 메소드로 호출할 del API를 만들겠습니다. 이번에도 매개 변수로는 pass, data, access 토큰을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함수는 export를 이용해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습니다. 다음으로 실제 API 호출을 담당할 send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 send는 Axios를 이용해 실제 API 호출을 하게 됩니다. 이때 send는 백엔드 서버와 통신하게 되므로 비동기 처리를 위해서 async를 사용하고 매개 변수로 메소드 pass, data, access 토큰을 설정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만든 함수들은 전달받은 매개 변수를 인자로 이 send 함수를 호출하는 형태가 됩니다. 각각 함수의 return으로 send를 호출하고 전달 인자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send 함수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end 함수는 매개 변수로 메소드, pass, data, access 토큰을 필요에 따라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API로 보내지는 주소의 공통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common URL을 만들어 사용하고 거기에 common URL과 pass를 더해서 API로 전달되는 주소를 만들게 됩니다.
헤더에는 백엔드 서버와 통신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정보들이 기본적으로 담기게 됩니다. 크로스 도메인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액세스 컨트롤 럴러 오리진에는 백엔드 서버 주소인 커먼 URL을 기입하고 액세스 컨트롤 럴러 크레디셔널스를 true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수신 데이터의 타입을 설정하는 컨텐츠 타입과 accept에 각각 JSON과 관련된 내용을 설정해주고 인증 때 사용할 쿠키를 위해 same site를 none으로 해주겠습니다. 여기에 인증이 필요한 경우 authorization의 토큰 정보를 받아서 보내도록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증 토큰에 관해서는 인증 구현 챕터에서 다루게 됩니다. 일단 헤더에 실어 보낸다 정도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값들을 모아 options라는 객체를 만들고 try catch를 작성한 다음 Axios에 options를 넣어 호출하게 만들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옵션으로 with conditionals true를 꼭 작성해 주어야 합니다. 현재 프로젝트의 경우 프론트엔드 서버와 백엔드 서버의 포트가 다른, 즉 도메인이 다른 형태입니다. 이럴 경우 꼭 이 옵션을 true로 설정해야 정상적으로 서버에서 쿠키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통신이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response.data로 넘겨주게 되고 오류가 발생하면 throw를 통해서 오류가 발생한 것을 전달하게 해주겠습니다. 이제 통신이 필요한 경우 이 api.js를 임포트해서 필요한 요청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헤더에 들어가는 내용이나 주소 등 계속 반복적으로 입력해야 하는 수고를 조금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스펠트를 이용한 전역 상태 관리 기능인 스토어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